안녕하세요. 이제 뭐 가을 날씨가 돼서 그렇게 짜증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은 32회 사주풀이 꿀팁 톡톡 10번째 소제목으로는 배우자를 파괴, 분리, 이별케 하는 이제 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정도 했죠. 배우자의 운을, 배우자 자리를, 파괴시키는 어떤 안 좋은 거, 어떤 형에 걸려 있는 거, 형, 그 다음에 충, 원진, 오늘은 이제 파, 마지막.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배우자 궁을 안 좋게 만드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형, 충, 파, 원진, 이렇게 네 가지. 요것만 기억하셔서 보시면은, 그게 크게 뭐 이렇게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중요한 거니까, 이제 오늘, 배우자 궁을 안 좋게 만드는 것 중에서 마지막 시간 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파는 이제 글씨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뭘 파괴시킨다 할 때 쓰는 파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파괴, 분리, 이별, 뭔가 다 안 좋은 말이죠, 이렇게. 파괴, 분리, 이별케 하는 파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란 개념은 예를 들어서 라디오를 우리가 떨어뜨려서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난다든지 직직거린다든지 그런 상태가 좀 파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이면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 외관상으로 이렇게 그냥 얼핏 보면은 이상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속으로 골았다 그러는 거예요. 서로의 작용을 파괴하고 방해하는 동작.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고유의 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 고유의 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시험 보는 날 배가 아파. 이상하죠? 물론 긴장하고,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평상시와 같은 어떤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유독, 그렇게 시험날 배가 아프고, 예를 들어서 설사하고, 그 다음에 두통이 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따르잖아요. 그 중에서 시험 치는 날 이 배가 아픈 거, 요것이 파의 작용이라는 거야, 파. 지금 이제 생각났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주에 호랑이 인자 있죠, 호랑이 인자. 요렇게 생긴 거. 요 호랑이 인자가 원국에 있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8글자 중에서 요렇게 인이 있는 경우, 요렇게 인이 있죠. 인이 있는 경우나, 자, 대운, 그 다음에 한해의 운, 세운, 월운, 일운에서 여기에 시험 보는 날 인이 호랑이가 있으면 요때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배가 아프다. 자, 앞으로 또 얼마 안 남았죠. 시험 보려고 하면. 자, 주부들께서 자녀분들이 올해 수능 시험 보는 그 학부모님이 계시면 메모를 이렇게 좀 해놓으세요. 달력에다가. 호랑이 인자가 있는 사람들은요, 왜냐면 겁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한번 잘 보세요. 겁이 많아. 그러니까 이 심장이 두근두근 이렇게 그 어떤 놀라는 증상을 나타내요. 호랑이 있는 사람. 그래서 반드시 시험 보는 날에 우황청심환을 하나 먹고 가게 만드세요. 그러면 실수할 확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치는 날 배가 아픈 것도 여기 파예요, 파.
둘 다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작용.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이 많은데 요게 제일 쉬워요. 고유의 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파라는 거예요. 파. 그러니까 여기서 파가 지지가 12개인데 이것이 2개씩 짝을 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거는 뭐 1번이 중요하고 6번이 뭐 덜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쓰면서 제가 어떤 뭘 가리기 위해 쓰는 거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1, 2, 3, 4, 5, 6 이렇게 했는데 요렇게 집단적으로 인해, 묘오, 진축, 사신, 자유, 미술 요렇게 6개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요 순서는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하고 묘가 돼도 관계없고 축하고 지인이 돼도 관계없습니다. 신하고 사, 유하고 자, 술하고 미 이렇게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강의를 듣던 뭐 책을 보던 이렇게 바꿔서 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개의하실 필요 없어요. 요렇게 거꾸로 이렇게 돌리던 이 상태라든 어쨌든 간에 인해, 해인, 묘오, 오묘, 진축, 축진, 사신, 신사, 자유, 유자, 미술, 술미 이렇게 됐어요. 자, 요거를 이제 외우는 방법은 또 이런 거예요. 외우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전쟁이 났다고 하면 가정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여기에 섬, 한강으로 치면 노들섬인가요? 노들섬. 자, 노들섬에서 북쪽에 있는 군과 남에 있는 군이 이렇게 서로 대치를 하고 있어. 대치하고 있어. 그 여기에서 대표들이 만나서 협상을 한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뭐 담판 짓는다 그러죠. 서희의 뭐 어떤 담판.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아군이든 적군이든 어쨌든 간에 인명이라든가 기타 모든 게 너무 많이 어떻게 돼? 파괴가 되니까 가능하면은 사전에 한번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배경을 깔고 보세요. 여기에 이제 남한이라고 치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치면, 요게 인해전술로,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인해전술로 모아서 진지를 구축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진지를 만들었겠죠? 진지 구축하고 이제 전쟁 준비를 완전히 끝난 상태로 보세요. 인해전술로 모아, 진지를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어떻게 돼요? 5분 대기조죠? 사신을 보내. 여기에서 여러 사신을 보내. 사신을 보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자유를 줄 것인지, 아니면 군인, 등짝에다가 미술을 그릴 건지. 미술을 그린다는 뭐예요? 칼로 쑤시든지 총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서 외우면 쉬워요. 인해전술로 모아서 진지를 구축한 다음에 사신을 보내서 자유를 줄까 아니면 등짝에다가 미술을 그릴까. 이것이 파의 6가지 형태입니다. 인해, 묘오, 진축, 사신, 자유, 미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파가 이루어지는 어떤 꼴을 보면은 인신사회가 역마예요. 여기서 인신사회라는 거는 계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는 봄을 시작하죠. 요 사는 여름, 요 시는 가을, 해는 겨울을 시작하는 거죠. 요걸 우리가 역마라고 그래. 뭔가 시작할 때는 바삐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역마는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이죠. 인신사의 역마를 합으로 묶여버리면 요게 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으로 묶여. 요거 봐. 인해합목이죠. 이렇게 인해합목. 사신합수. 합을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인해합목, 사신합, 수도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렇게 만나는 걸 우리가 뭉치는 걸 합이라고 그래. 인해합, 사신합, 합으로 묶여버리면 파가 된다. 인해, 그죠? 사신 됐죠? 그 다음에
인신사인데, 요건 이제 좌오묘유라는 거는 이 계절이 무르익어 있는 모습이야. 계절이 무르익어 있는 모습. 요 자는 겨울에 한겨울에 있는, 한겨울이 아주 상태로 가장 추울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는 한여름, 묘는 봄의 중간, 유는 가을의 중간. 이렇게 좌오묘유는 상생으로 파가 된다. 즉 보면은 묘오가 파인데, 묘오 요거는 목생화가 되죠. 생. 그 다음에 금생수가 되죠. 생. 자유. 요렇게 상생되어 있을 때 요거 합의 모의 파의 모습을 갖춘다. 그러니까 좌오묘유 왕지는 생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인신사의 역마는 합의 모습으로 되어 있고, 자,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 진술충미는 겁재 형태로 되어 있다. 겁재는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오행이 같은데 음양이 다른 거라고 했죠? 자, 오행은 다 토예요. 진토, 축토. 그런데 진토는 양, 축토는 음이죠. 그래서 이걸 겁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술토, 미토인데 다 같은 토인데 음양이 다르죠. 술토는 양, 미토는 여기 겁재. 요렇게 형태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얘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뭉쳐있는 결과만 나왔지만, 이 밑에 배경은 요런 원리에서 합으로 묶였을 때, 상생이 되어 있을 때, 겁재의 모습이 띄었을 때, 그것이 이렇게 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주에서 보시면, 자, 요 일간 중심이죠. 요 일간 중심에서 요 일지가 배우자 자리였죠. 배우자 자리. 배우자 자리에 유자, 요렇게 유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로 읽을 수도 있고 유자로 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자유파고, 이렇게 보면은 유자로 되어 있죠. 요것이 파예요, 파.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 남자 입장에선 어떻게 돼? 파괴, 분리, 이별 가능성이 있는 배우자를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여기 임자 일간에서는 보면 이게 배우자 자리예요. 술. 시지에 있는 것이, 이것이 미죠. 요렇게 만났죠. 이렇게 미술 읽을 수도 있지만, 연간부터 읽어나가면 술미가 되죠. 어쨌든 간에 미술이 있든 술미가 있든 여기 있으면 요건 파다. 자, 한 가지 덧붙이면은, 요렇게 파가 됐다는 이 자리가 어머니 자리죠. 어머니 자리.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내 배우자하고, 남자니까 내 마누라하고 파가 형성됐다는 건 또 어떤 뜻이에요? 분리, 파괴돼, 이별되다. 즉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자식 자리죠. 자식하고 시끄럽다. 엄마하고 자식하고 시끄럽다. 배우자하고 자식하고 뭔가 티격태격 싸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건 여자 사주, 또 여자 사주인데, 무토일간에서 지지가 진토죠. 그 다음에 월지 어머니 자리가 진축파가 이렇게 되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파가 형성되는데, 어머니 자리에서 같이 묶여 있으니까 고부간의 갈등, 자식하고 갈등,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배우자하고의 어떤 관계, 여기서는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에요. 왜냐, 여자 사주니까. 이게 남편이잖아요, 남편. 그러니까 남편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사이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인데, 또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인데, 그 사이가 안 좋은 거. 이런 경우. 이게 여자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남자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고부간의 갈등이고. 자, 이렇게 됐는데, 이 꼴을 봤을 때, 하나, 자, 이게 이제 이 사주, 주인공의 사주의 일간인데, 배우자 자리하고 같은 금으로 되어 있죠? 제가 이걸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죠? 간여지동이라고 했죠, 간여지동. 이 간여지동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아요. 왜? 내 고집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배우자를 수용하지 못해. 소통이 잘 안 돼. 억지 부리고, 자존심 내세우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안 좋은 상태, 이렇게 봐도 안 좋은데, 또 이렇게 파까지 돼 있죠? 이렇게 겹치는 거를 사주에서는 중중이라고 그래요. 겹친다, 중중. 이렇게 되면 확실해. 거의. 아, 사주 딱 보는 순간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런 경우는 부부 사이가 안 좋겠네. 아니면 혹시 각방 쓰네? 아니면 이별했네? 아니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해요? 부부 사이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도 또 마찬가지죠. 천간, 일간도 토, 지지도 토죠. 이게 배우자 자리죠. 이렇게 같이 있어요. 여자 사주인데. 그러니까 여자 사주인데 이 여자가 굉장히 고집이 강해,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또 파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야,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확실하게 일어나요. 파. 자, 그래서 이제 사주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은 기본적인 우리가 어떤 신사를 공부하면서 또 다른 여건이 주어져서 배우자 운이 안 좋은 어떤 여건이 첨가가 되면 그때는 어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습니다. 배우자 운이 안 좋다. 배우자와의 사이가 안 좋다. 혹여 각방 쓰거나 이혼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혼한 상태일 수도 있고. 자, 그럼 여기에 비해서는 이건 덜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천간은 수고 지지는 토니까 여자 사주에서 이게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요 남편의 어떤 자식과의 어떤 문제가 있다, 요 정도인데 그 대신 부부 사이는 이 여자 사주에서 제대로 남편 자리에 남편이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좀 스크래치가 난 거죠. 좀 깨진 거예요, 옆에. 그러니까 좋지는 않은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오늘은 이 배우자를 파괴하고 분리하고 이별케 하는 이 파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어요.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보이면서 고통이 따르는 거. 그러니까 외관상 이렇게 봐서 몰라요. 우리가 흔히 부부 사이는 둘만 안다고 그러잖아요. 저 남녀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아주 일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살고, 안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연이, 그거는 부부 사이에 남들은 몰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이면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서로의 자격력을 파괴하고 방해해. 남들 앞에서는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둘이 붙어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또 고유의 작용을 못하게 한다. 즉 파가 딱 걸리면 시험 치는 날 배가 아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건 이제 운에서 왔을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운에서. 자, 이런 사주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고3 남자 학생인데 올해가 기해년이에요. 기해년 맞는 게 있나? 기해, 진해, 원진. 술에, 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바꾸면 되죠, 뭐. 이 자가 없더라도 자년이 와서, 혹은 자월의 시험을 본다. 자월의 시험 봤을 때 자가 와서 이렇게 자유파가 되죠. 요럴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 치는 날 배가 아프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것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시험 볼 때, 이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 뛰어서 겁이 많은 사람들, 호랑이 있는 사람들, 겁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정을 찾기 위해서 시험 보는 날 반드시 우황청심환을 먹고 가야 돼. 그러면 실수할 확률이 적어요.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둘 다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 작용이 이게 바로 파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길게 설명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좋게 그냥
나쁜 것을 최대한 좋게 얘기하면 부부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파의 관계. 오늘은 이제 파에 대해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지우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